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초급 닥스를 지난번 해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calculate, 필터, 그다음에 all, sumx 이렇게 4개의 함수에 대한 연습을 반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 안 들으셨던 분이 계신다면 파워 BI 파일을 제가 연습하실 수 있는 파일과 정답이 들어있는 파일 2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측정값, 언더바 측정값 테이블에 새 측정값 기능으로 이 측정값들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정답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정답이 나타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인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초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럼 네임, 테이블 뭐 이런 거였죠. 예, 분자, 분모 뭐 이런 정도 디바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자들이 있는데 인자 종류만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더라도 인텔리센스 이 가이드가 뜨잖아요. 그래서 파워비아이 시험을 보실 때 여러분이 좀 편리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이 함수, 닥스 함수를 만나시더라도 이 인자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당황하지 않고 이 인자에 맞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보고서를 직접 창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이 인자가 어떤 게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겠죠. 근데 우리 시험은 다행스럽게도 이런 인자에 들어가는 테이블, 필드명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퍼즐 맞추기를 하듯이 맞는 위치에 맞는 항목들을 잘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닥스가 그렇게만 할 줄 알면 다 잘 쓰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닥스 함수들이 요구하는 값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중급 함수들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리뷰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sum에서도 나왔고 count, 그다음 distinct count에서 나왔던 이 칼럼 네임이죠. 요 표현들은 조금씩 달라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닥스 페이지에 나오는 것과 데스크탑 도구에서 인텔리센스로 가이드로 보여주는 항목들이 다른데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이 파워비아이의 기준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파워비아이에는 칼럼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뭘까요? 그렇죠. 열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열을 지정해 줘라. 열을 입력값으로 넣어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판매의 매출 금액 열.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카운트로스 요거가 테이블을 요구했었죠. 테이블 전체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열이라서 요거는 하나의 필드가 쭉 들어가는 거고 테이블은 이렇게 사각형의 여러 열로 구성된 게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쿼리문으로 만들어지는 판매, 거래처, 그 다음에 판매 현황 이런 쿼리의 이름을 갖는 테이블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게 이 테이블에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입력값을 보고 있지만 함수의 결과값으로 주는 걸 보게 되면 테이블 형태로 또 함수의 결과값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배울 서머라이즈라든지 add columns라든지 또 오늘 배울 필터나 all 같은 경우도 이 결과를 어떤 숫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sum 같은 경우는 어때요? sum은 숫자 하나죠. 합계 금액 하나인데 all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all은 어때요? 테이블이죠. 테이블 전체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입력값으로 테이블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요거 3번 4번 중요합니다. 3번은 식입니다. 식. 우리 1차 방정식 뭐 함수식 하듯이 계산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사칙 연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 sum, count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필터는 뭐냐면 필터는 조건을 나타내는데 전체에서 일부를 제한을 해주는 거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그 결과값이 대부분은 테이블 형태로 나타납니다. 테이블 형태로. 조건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판매의 매출 금액이 100 이상인 경우 이렇게 직접 조건식을 써줄 수도 있을 거고, 필터 함수를 이용을 해서 또 더 복잡한 어떤 조건들을,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꺼번에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이제 불린 형태로 true냐 false냐, 요것도 일종의 불린 결과값을 갖게 되겠죠. 100이 넘는 행은 true, 100이 안 넘는 100 이상인 경우는 true, 100 미만인 경우에는 false, 이런 형태의 크게 세 가지의 개념이 있지만 비슷하죠. 개념이 비슷해서 그냥 조건식하고 필터를 써서 좀 복잡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터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이 필터링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테이블로 나오겠죠, 테이블로. 출력 값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리고요. 우선 입력값만 보면, 그래서 칼럼 이름, 이건 열이고, 테이블, 그 다음에 요거는 수식, 익스프레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들은 제한을 거는 거죠. 지점이 뭐 강남점이다, 제품 그 분류가 청바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필터를 걸 때 사용을 하는 게 필터가 되겠습니다. 식은 계산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자주 쓰이는 게 데이트, 날짜 관련된 거, 날짜 관련 테이블, 그 다음에 날짜의 형식을 갖는 날짜를 요구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고요. 기타로는 이제 그 그룹 바이라거나 또 서머라이즈에서도 쓰죠. 서머라이즈를 하면 그룹핑한 결과를 만드는 열 이름과 그 다음에 열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내용들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트 함수, 날짜 함수에서 주로 쓰이는 인터벌, 데이트 add라는 함수에서 인터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랭크, 순위를 정렬할 때 쓰는 그런 오더, 정렬 기준에 대한 거죠.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이렇게 값들이 있습니다. 또 랭크에서 사용하는 동률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위가 3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5번째 사람이 되겠죠. 그 5번째 사람을 3위라고 할 거냐, 아니면 5위라고 할 거냐, 그러니까 등수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 사람 수 기준으로 볼 거냐, 그런 것들을 정의해주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요 4개의 차이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칼럼 이름, 테이블, 식과 필터, 특히 3번과 4번의 차이를, 요거는 계산식이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파워 BI 파일도 열고 해서 한번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여기 파워 BI도 한번 보시면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보시면 calculate는 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필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데 어떤 계산을 할 건지 식이 들어갑니다. 계산식이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서울 지역의 어떤 매출만 합산을 하라든지, 아니면 2023년도의 매출만 합산하라든지, 또는 서울 지역의 2023년에 이런 복합 필터가 또 들어갈 수 있겠죠. 당연히 또 여기 필터 영역에는 필터 함수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필터 함수는 보시면 형식이 테이블과 필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함수는 필터링된 테이블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필터를 통하게 되면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근데 입력도 마찬가지로 테이블인데 여기에 조건이 걸린 테이블이 반환이 되겠죠. 요거는 조건 안 걸린 테이블인 거고요. 그 다음 all 같은 경우는 테이블, 그 다음에 칼럼,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테이블 또는 칼럼이죠. 네. 모든 행이나 열을 선택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all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이제 그 파워 BI 같은 경우에
인터랙티브한 차트를 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지점의 비율 같은 걸 구할 때 서울 지점을 선택했을 때 전국 지점 중에서의 서울 지점의 비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서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부산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분모가 되는 전국 지점의 어떤 매출 금액 총 합계 요거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분모는 그대로 그 100%를 유지하면서 서울에 대한 비율과 부산에 대한 비율, 뭐 광주에 대한 비율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분모가 고정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이 인터랙티브한 선택의 조작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이 값은 전체에 계산을 해줘. 이렇게 적용을 하는 함수가 all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 뭐 all except도 있고 그런데 모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서 일단 우리 리뷰 함수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all except 같은 경우도 답이가 제공해드린 그 모의 문제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SUMX는 이제 뭐 sum product랑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볼 땐 좀 다른 것 같고요. SUMX는 테이블과 expre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과 식. 그래서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계산식을 수행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SUMX니까 그걸 다 더해 주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수량과 단가를 곱해줘서 공급가가 나오겠죠. 총 공급가, 원가라든지 이런 걸 계산할 때 SUMX를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칼럼을 또는 단독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식을 통해서 계산한 결과값들을 다 합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인수를 기준으로 아규먼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인수를 기준으로 함수를 좀 이해를 하시면 이 함수가 하는 역할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예를 들면 SUMX가 뭘 하는 건지를 까먹었다 하더라도 시험을 보실 때 테이블 그리고 식 이렇게 집어넣게 이 요구사항들이 가이드에 뜨기 때문에 테이블은 테이블 형식에 맞는 걸 넣어주시면 되고 식은 식에 맞는 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총 매출은 calculate sum 판매 테이블의 단가 여기 아니죠. 매출 금액이죠. 매출 금액. 네, 매출 금액. 썸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썸만 하셔도 되는데 요 calculate 함수 예제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는 썸만 쓰는 게 맞겠죠. 지금 이 calculate는 어때요? 여기 요구식에 보면 필터가 옵션으로 돼 있죠.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sum 뒤에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았어도 계산이 되고 있죠. 네,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연도별 매출, 2023년의 매출 합계를 구하는 측정값을 만드세요. 여기 조건이 들어갔죠. 2023년이라고 하는 전체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2023년 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측정값 02 연도별 매출. 그다음 이 썸을 하는 거죠. 썸을 하는데 뭘 하냐면 매출 금액을 판매의 매출 금액을 썸 해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걸 거예요. 그래서 calculate 괄호 열고 sum 뒤에다가 조건을 걸어줘야죠.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날짜 테이블의 연도가 2023인 거를 경우에만 매출 금액을 더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보시면 calculate 다음에 식을 썼고 보시면 여기 식을 썼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필터를 적용을 해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번 가볼게요. 새 측정가 03번 온라인 매출. calculate 이거 똑같은 거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sum을 하는데 뭘 sum을 하냐면 매출 금액을 sum을 할 거예요.
매출 금액을 썸을 하는데 조건이 들어갑니다. calculate라는 조건이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매출을 합할 거냐면 거래처 테이블에 채널이 뭐하고 같냐면 온라인. 채널이 온라인인 경우에 매출 금액을 합해라. 4번 가겠습니다. 거래처 수는 이번에는 똑같지만 이제 distinct count를 해보라는 거죠. 고유 카운트를 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distinct count에서 거래처가 되겠죠. 거래처 명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calculate는 조건 없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정답을 보시면 이렇게 calculate와 distinct count 사용이 됐고요. 5번 보시면 5번 거래처 매출 비율은 calculate, sum, divide 세 개를 쓰라고 했네요. 그래서 송파점의 매출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전체 매출 금액과 송파점의 매출을 구해서 그거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vide 결국은 이제 전체 매출은 그냥 썸을 하면 될 거고 송파점 같은 경우는 이제 송파점으로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그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divide 괄호 열고 sum 매출 금액을 뭘로 나눠주냐면 calculate sum 매출 금액인데 조건이 붙었죠. 여기는 무슨 조건이 붙었냐면 거래처명이 송파점 그러면 디바이드의 분자는 거꾸로 했네요. 제가 거꾸로 했네요. calculate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죠. calculate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썸을 해줬습니다. 여긴 calculate sum 이렇게 했는데 그냥 sum 해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이제 필터 문제 해보겠습니다. 필터 2023년에 매출 금액을 계산하는 측정값을 만드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calculate sum 하고 조건을 아까 주는 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요런 문제가 있었죠. 요런 문제 조건을 줬었잖아요. 이렇게 요 부분에 이제 필터를 써보란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직접 조건을 적지 말고 필터 함수를 써서 해보란 얘기겠죠. 네, 6번을 그래서 보시면 2023년에 매출 금액 calculate에 썸을 하는데 calculate 부분에 식은 썸을 쓰고 필터에는 필터 함수를 쓰면 되겠죠. 06 연도별 매출 그래서 calculate sum 판매 테이블의 매출 금액 그리고 이게 조건이 들어갔는데 필터 함수를 이번엔 쓰래요. 필터. 그래서 테이블은 필터니까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날짜 테이블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날짜에 우리가 필드를 필터를 걸어줄 거잖아요. 날짜 연도는 2023 걸어 닫게 됐고요. 그다음에 7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의 제품군의 매출 금액 합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문제죠. 07번 제품군 별 매출 해서 필터와 calculate sum 이렇게 있습니다. calculate sum을 해주는데 매출 금액에 sum을 해줄 거야. 그런데 필터 함수를 써서 조건을 내가 줄 건데
어떤 테이블이냐면 제품 테이블에 제품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제품의 분류명이 상의 인 경우를 매출을 계산해 줘라. 네, 제가 작은 따옴표로 했는데 시계는 큰 따옴표로 하셔야 됩니다. 네. 시계는 큰 따옴표로 하셔야 텍스트로 명확하게 인식을 하겠습니다. 자, 8번 필터 함수죠. 2023년 5월에 매출 금액을 계산하는 측정식을 만드시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죠? 이제 테이블에 연도와 월 두 가지를 쓰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죠. 이 2023년이면서 날짜가 5월인 조건을 2개 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측정값 08 월별 매출 그걸 calculate sum 그래서 매출 금액을 합을 해주는데 필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날짜 테이블에 연도가 얼마죠? 2023. 그 다음에 또 엔드 조건이죠. 2023이면서 5월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엔드 조건은 이렇게 n% 이렇게 두 개를 해주면 엔드 조건이 되겠습니다. 날짜에 월이 equal 5 괄호 2번 닫아주고요. 네, 2023년 5월에 매출만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판매 건수를 계산을 하라고 그랬네요. 판매 건수. 여기 새 측정 값을 만들어서 sum 대신에 count loss를 써주면 되겠죠. 월별 판매 건수는 이 sum 대신에 count loss 해서 판매 테이블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네. 필터 똑같은 거네요. 네. 아까랑 날짜 테이블에 날짜 연도를 2023 n% 날짜 테이블에 월이 5월 네. 5월인 경우에 판매 테이블에 로를 행을 카운트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번 해보겠습니다. 2023년 상의 제품의 매출 금액을 구하는 거를 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건이 날짜 조건하고 그 제품에 대한 조건이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필터를 써서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calculate 다음에 식이 있고 필터 1, 필터 2, 필터 3, 필터 4 이렇게 여러 개의 필터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쭉 필터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조건이 있으면 2개의 필터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n%로는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테이블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필터를 2개를 써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연도 제품군별 매출. 그래서 calculate, 그래서 sum, 매출은 매출 금액 다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필터를 넣어주는데 날짜의 연도는 2023년 그리고 또 필터를 또 써주는 거죠. 필터 해서 제품의 제품 분류명이 홀 상의 인 경우를 필터링 해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1번 all 함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은 그냥 전체 테이블 선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all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1
이거 닫아버릴게요. 11 거래처 매출 비율 콜 전체 중에서 송파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비율이니까 우선 제일 바깥에는 디바이드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분자, 여기는 분모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분자 부분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조건이 들어간 송파점 매출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calculate 에서 sum 판매 매출 금액. 그래서 조건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거래처의 거래처명이 송파점. 분모 부분에는 그래서 calculate sum 매출 금액, 그리고 조건에는 all 모든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처의 매출 금액 합계가 분모가 되고 송파점의 매출이 분자가 되겠습니다. 12번 상의 제품군의 매출 비율. 그래서 전체 분류를 분모로 갖고 상의 제품군에 대한 매출만 분자로 가지면 되겠죠. 아까 문제랑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12번 제품 군 매출 비율 이퀄 비율이니까 우선 디바이드로 감싸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윗부분 분자 부분은 calculate sum 매출 금액. 네, 조건이 제품 테이블의 분류명이 상의. 그다음에 분모는 calculate sum의 매출 금액. 그다음에 조건은 all 제품 분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보시면 이렇게 calculate를 2번 써서 분자하고 분모에 써서 디바이드 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13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3번 거래처별 거래수 비율. 다 똑같은데 이제 이전하고 sum 대신에 이제 count loss를 쓰는 거죠. 비율이니까 디바이드 그래서 괄호 열고 count loss. count loss 다음에 이제 테이블은 판매 테이블의 행을 구하는 거죠. 행수를 구하는데 그 전에 이제 calculate가 들어가야 되죠. calculate. 그래서 판매수를 구했는데 여기 조건이 들어가죠.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면 거래처명이 어디냐면 송파점.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면 calculate 그래서 calculate count loss 행수를 구합니다. 판매 테이블의 행수를 구하는데 여기는 전체의 판매 테이블의 행수를 구하라고 한 거죠. 조건이 전체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답. 거래처죠. 판매가 아니고. 거래처.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송파점의 매출 합계를 계산하고 전체 거래처 매출과 차이를 반환하는 측정값을 만드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13번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요번에는 비율이 아니고 차이를 반환하래. 그러니까 뺄셈을 하라는 얘기죠. 나눗셈이 아니고. 그래서 14번 거래처 매출 차이 해서
큰 수가 아마 전체일 거니까 calculate 전체의 카운트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을 구하면 되겠죠. 매출 구매액 요거를 근데 전체 거래처명에 대해서 거래처명에 대한 거를 calculate 하고 여기서 빼주면 되겠죠. 네, 뭐를 빼주냐면 매출 금액 조건이 거래처명이 송파점 송파점 송파점인 거래처명이 송파점인 경우에 매출 금액을 어디서 빼주냐면 전체 거래처명에서 빼주면 전체 거래처의 매출과 송파점 매출가의 차이를 반환을 해주겠죠. 15번 가겠습니다. 15번은 전체 거래처의 이번에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단지 거래수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5 거래처 거래수 차이 calculate 그래서 이번엔 sum 대신에 count loss 그래서 전체 판매 테이블의 count loss를 구하는데 조건이 붙죠. 모든 거래처명이 all인 경우를 구하고 거기서 뭘 빼주냐면 calculate 마찬가지로 count loss 똑같이 판매 테이블 근데 조건이 여기는 뭐가 되냐면 강남점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명이 equal 강남점 인 경우를 빼줘라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 그 판매 거래수에서 강남점의 거래수를 뺀 나머지 강남점을 제외한 거래처들의 거래수를 구하는 거죠. 여기까지 잘 하셨고요. 이번엔 SUMX 하겠습니다. SUMX는 이제 이렇게 식을 구한 결과를 덧셈해 주는 거예요. 예. 그냥 수치를 더해 주는 게 SUM이라면 SUMX는 이렇게 식을 구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총 판매 단가라고 했으니까 수량과 단가를 곱해 줘야 되겠죠. 그럼 각각 곱한 게 계산되고 그 계산값을 전부 다 합해 주는 게 SUMX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총 판매 단가는 SUMX 해서 테이블을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뭘 넣어줄까요? 판매 테이블을 넣어줘야 될 거고 뭐를 곱해주냐면 판매 테이블의 단가와 그 다음에 판매 테이블의 수량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량 다 합하고 단가 다 합해서 곱해주면 실제 전체 판매 단가 합한 거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계산을 해준 다음에 썸을 해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럴 때 또 이렇게 SUMX를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17번 상의 제품의 매출 합계를 계산하는 측정값을 만드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이제 아까 이 SUMX가 이렇게 곱하기 연산이 들어가도 되지만 뭐 일반적인 연산이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그 calculate를 응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금액 그 더하기 하는 거, 매출 금액을 더해 주는데 조건이 붙는 거, 썸이 들어가는 경우와 결국은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SUMX 뒤에 계산식을 그냥 열을 써서 처리를 해서 그런 썸하고 유사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만
또 SUMX를 이렇게 쓰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제품 분별 매출 합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건이 붙었죠. 그래서 calculate 네, 식과 조건입니다. 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SUMX죠. SUMX에서 뭐를 계산하라 그랬냐면 판매 매출 금액. 예, 요게 그냥 썸을 해도 된다는 얘기를 아까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조건이 제품의 분류명은 상의. 네, 이렇게 됐습니다. 정답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사실은 그냥 썸하고 판매 매출 금액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18번도 좀 비슷한데요. 예, 여기도 썸을 그냥 써줘도 되는데 SUMX를 한번 써준 거예요. 18번 전체 연도 매출 합계. 그래서 calculate SUMX 판매의 매출 금액이죠. 매출 금액을 다 더해줘라.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all 해서 판매 테이블에 판매일 전체 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매출을 계산해줘라. 그 얘기겠죠. 네, 여러분 19번 응용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정 기간 2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1월 1일 이후면서 12월 31일 이전인 기간, 그러니까 즉 1월 1일 이후 and 23년 12월 31일 이전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and 조건으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 이제 다음에 나올 데이터 하나가 우리 안 배웠지만 나왔습니다. 이 데이트는 이제 년, 월, 일 이렇게 날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19 특정 기간 총 매출 금액에서 calculate sum 매출액이겠죠. 매출 금액. 조건이 붙는데 필터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테이블에 판매일 가지고 우리가 제한을 할 건데 판매일이 같거나 크면 뭐보다 데이트에서 2023년 1월 1일보다 같거나 큰 경우 그리고 판매 테이블에 판매일이 작거나 같으면 데이트의 2023년 12월 31일과 같거나 작으면 그럼 1월 1일 이후 12월 31일 이전이 필터를 통해서 조건으로 묶인 거죠. 그다음 마지막 문제 이제 20번 해보겠습니다. 특정 거래처의 총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나누는 그 계산하는 식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선택되는 거래처에 따라서 매출액 비율이 바뀌도록 해라 그 얘기겠죠. 그래서 20번 해보겠습니다. 새 측정값 20번 거래처별 매출 비율 꼴 디바이드 나와야 되겠죠. 비율이니까. 분자는 뭐냐면 특정 거래처, 선택한 거래처의 매출 금액이 되겠죠. 그거를 뭘로 나눠주냐면 calculate sum 역시 매출 금액인데 매출 금액에 조건이 붙겠죠. 조건은 all 전체 판매 거래처 코드 전체 거래처 코드의 매출을 분모로 하는 그리고 특정 거래처의 매출 금액을 분자로 하는 값을 계산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할만하신가요? 이 calculate 필터, 그 다음에 all, 그 다음에 sumx는 뭐 가끔 나오는데요. 중요한 게 이제 calculate, 그 다음에 이 필터, 요 두 가지는 좀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응용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이후 예제들을 통해서 더 반복해서 학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